개론서 같은 거 읽을 때 혹시 선생님만의 요령 같은 게 혹시 뭐 있으셨나요? 일단 저의 큰 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개론서를 중심으로 읽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그리고 여러 번 읽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구전공역사 구영모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2학년 강원도 합격자인 강성진 선생님 모시고 놓고 이렇게 합격 비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진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2학년 신규 강원도에 역사 임용된 강성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교육대학원을 함께 졸업하면서 이제 졸업 논문이나 합격까지 총 2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경우라서 이렇게 합격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육대학원 재학 중에 이렇게 논문도 쓰고 바쁘게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바로 합격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육대학원을 준비를 하면서 우선 이 역사 임용고시 시험이 굉장히 최소한 2년은 좀 준비를 해야 확실히 승산을 잇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의 공부 기간을 잡았고, 그래서 20년도부터 이미 김구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을 하면서 사실상 재수 같은 초수의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20년도 때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실수라든지 저의 부족한 점을 21년도에 좀 더 채우면서 공부했던 점이 이제 교육대학원을 같이 진행하면서 또 합격까지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또 교육대학원을 이미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다거나 혹은 대학교에서 4학년 때 임용고시를 이제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일찍 기간을 잡으면서 같이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육대학원 졸업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올해가 이제 졸업 2월달에 하시는데 그 직전부터 저희 수업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어쩌면 저희 김구전공 역사를 수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또 시험 준비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나요? 강의 선정을 위해 고려한 사항은 일단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의가 무엇이냐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김구 전공 역사가 가장 수강생이 많았고, 이에 따라서 가장 좀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일단 샘플 강의를 한 번씩 들어보면서 선생님들이 말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르쳐주는 스타일이 저의 공부 습관과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체크를 했었고요. 그리고 임용 카페에 이런 댓글이나 이런 글들을 한번 보면서도 대략적인 평이 어떤지를 이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김구 전공 역사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들으면서 가장 이제 도움이 되었던 점은 우선 김쌤과 구쌤이 서로 이제 역교론과 서양사 그리고 한국사와 동양사를 나누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시간을 줄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뭐 교과서나 이제 이후에도 좀 이따 언급할 내용들이지만 교과서 분석이라든지 심화 개론서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압축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김구 전공 역사를 선택했고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그 기간별로 작년 한 해 어떻게 기간별로 준비를 했는지 그런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강을 활용하면서 하루 공부 일과는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시간이나 체력 관리 등 전반적인 수험 생활들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량진에서 거주를 하면서 직강을 다녔기 때문에 이 직강의 가장 장점인 효과적인 공부 습관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월부터 이제 11월 거의 시험 마지막까지 우선 6시 반 정도에 전후로 해서 학원에 이제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최소 수업을 듣고 그리고 복습까지 해서 6시나 저녁 6시나 7시까지는 항상 학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야간 자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 컨디션에 따라서 좀 어떨 때는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기도 하면서 이제 좀 유동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직강을 듣는 선생님들 중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거의 9시 반 학원의 문을 닫을 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곤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공부 시간이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을 좀 스트레스 관리나 멘탈 관리 차원으로도 좀 사용하면서 좀 공부를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뭐 자습실에서 공부하실 때 뭐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건 없으셨어요? 불편했던 점은 사실 많진 않았었고요. 오히려 이제 주변의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부분들에서 처음에는 좀 많이 경쟁심을 느끼면서 진행을 하다가 나중간은 서로 인사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경쟁심보다는 같이 이제 협동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다시 그 공부로 돌아와서 개론서 같은 거 읽을 때 혹시 선생님만의 요령 같은 게 혹시 뭐 있으셨나요? 저희 개론서 읽는 틀은 사실 김쌤이나 구쌤이 다 이미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을 거의 똑같이 따라한 것에 불과한데요. 일단 저의 큰 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개론서를 중심으로 읽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전국 역사에 개론서들이 굉장히 심화적인 개론서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심화적인 개론서를 많이 읽다 보면 시간도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제가 읽은 부분에서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개론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확실하게 가져가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인 개론서를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심화적인 개론서에서 빠지는 부분들은 이제 모의고사나 또 기출 문제풀이반에서 다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보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빨리 그리고 여러 번 읽자였습니다. 빨리 읽다 보면 물론 빠뜨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빠진 부분들은 수업 중에 언급되기도 하고 또 꼼꼼하신 분과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서로 간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많이 읽으면서 이제 개론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과 인과관계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이제 읽어 나갔던 부분들이 좀 효과적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스터디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스터디 같은 것들은 뭐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뭐 스터디 활용비, 뭐 생활 스터디였는지 아니면 뭐 기출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 하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뭐 도움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이제 3월에 김쌤이 짜주신 스터디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은 도중에 이제 나가셔서 3인 체제로 저 포함해서 이제 여성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3명에서 이제 기출 분석을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7월부터는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짝 스터디로 전환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한 분과 이제 짝 스터디로 변환을 해서 이제 서로 해당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묻고 바로 이제 답해보는 방식으로 해서 복습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짝 스터디는 이제 교육학 스터디도 같이 이제 한 분과 같이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갖추기도 해서 이제 이 외로운 임용고시 시험에서 또 많이 대화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의 이런 중요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수기에서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역사 임용 수험생들이라면 다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 이용하는 거는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기출 분석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나요? 네, 저도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일단 3월, 6월에는 역교론을 제외한 과목에서 일단 기출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서 무엇이 더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좀 더 이제 주제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와 관련된 더 폭넓은 주제를 많이 다루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6월까지 이런 1차적인 기출 분석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7월 이후에는 이제 반복 출제될 수 있는 내용,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이 객관식 기출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정답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기출 문제 내용 자체를 좀 더 심화적으로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는 이제 그때 관련된 주제들을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해서 그 내용들을 적었던 부분이고, 이후에 이제 7월 이후와 모의고사 시즌에는 기출 문제를 정말 달달달 외워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암기펜까지 활용하면서 이제 작성하면서 기출 문제를 좀 더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걸 스터디라던가 이런 걸 통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많이 추가를 하신 거죠? 이제 관련된 문제 내용들은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이제, 왜냐하면 제가 혼자 이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주제를 찾기에는 조금 혼자만의 힘으로는 벅차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에
아이디어를 서로 모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출에 대한 내용을 외우는 건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스스로 혼자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7, 8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보통 되는데, 문제풀이를 활용하는 방식도 선생님은 되게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문제풀이는 과목별로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21년도에 이제 7, 8월 문제풀이의 경우에는 김쌤과 이제 9쌤의 그 프린트 스타일이 조금 달랐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9쌤의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사와 동양사 경우에는 시대순에 맞게 거의 실전 문제처럼 이제 프린트가 제공이 되었고요. 이를 저는 이제 수업 전과 쉬는 시간에 이제 틈틈이 풀어보고 이제 9쌤이 불러주는 답변과 제 답변이 과연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제 답변에는 어떤 키워드가 빠져있고 왜 간결하지 못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외에 이제 프린트 오른쪽에 있는 심화 개론서의 내용이나 교과서의 필수 내용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심화 개론서를 읽지 않고서도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좋았고요. 이제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세계사 교과서에 대한 사료들을 다 모아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사 교과서를 제가 별도로 읽을 시간을 내지 않아도 수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진행을 했었고, 이후에 진행되는 서양사 강좌를 이제 심화 실전 문제 스타일로 풀었을 때에는 기존에 제가 서양사 개론을 위주로 좀 읽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론과 강좌의 비중을 맞춰가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역도론 같은 경우에도 김쌤이 이제 신간 서적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막대한 신간 서적을 읽을 이제 필요성을 좀 더 줄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가면서 진행을 했었고, 이후에 진행되는 또 문제풀이에서는 이제 문제의 내용만은 꼭 암기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문제풀이 이거 좀 고민이긴 한데, 7, 8월 달 문제가 조금 저는 제 부분이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올해는 조금 거기를 낮춰보고, 또 이제 3, 6월 달 프린트는 방금 강성희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그 날개 부분에다가 제가 좀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거든요. 혹시 좀 7, 8월 달 문제가 좀 어려우셨나요? 어떠셨어요? 7, 8월 문제 솔직히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요? 네. 네, 어려워서 많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이 더 많지만, 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개론서를 분명히 읽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빠뜨리는 부분들, 예를 들어 중국 현대사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워나가면서 오히려 이제 10월 이때 모의고사반과 그때 이제 문제풀이에서는 조금 더 적응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때 맞추는 문제가 이제 시험에 맞추는 문제가 동일한 것이 아니니까 연습하는 개념으로 저는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보통 보면은 이제 9, 10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보면은 다 개론서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저는 개론서 있으니까 틀리면은 좀 자극을 받겠지, 좀 더 외워지겠지 하고 내는데 또 그걸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던데, 성진쌤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저는 원래 좀 약간 무던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거 틀리면 분명히 아니 이게 개론서에 있단 말이야 하고 이제 가서 보면 실제로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제가 읽었던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책이 거의 난장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샤프로도 체크를 하고 또 초록색, 파란색 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강의나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외에도 이제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 제가 체크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나오다 보면 개론서를 굉장히 꼼꼼히 읽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몰랐던 것을 이제 깨우쳐 가는구나 라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